그러니까 없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어디로 갈까? 라는 걸 고민할 정도로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그 북측에 필요한 대략 한 7% 정도 남은 GDP 7% 정도의 크기로 보고 소요가 되는 그 부분에서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가져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다 안 된다면 한 80%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남한 GDP의 5.6% 7, 8, 56, 5.6%에 해당이 되는 경제 성실량이 나오게 되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경제든지 대략 이제 그 추세 성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걸 대략 한 3% 정도 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남성들이 다 분해가고 그래서 시간을 물론 거기 가서 뭐 기술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서 오는 그 생산성 증가, 생산력 증가 이거를 솔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뭐 복잡하게 할 수 없이 간단하게 한다면 한 2.4%로 직선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5.6% 더하기 3% 더하기 2.4% 요거만 하다 11%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 그 박일선 부모님 보셔가지고 이제 포물이 되면 저쪽 유라시아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물류비용도 들어가면 이제 우리 수출을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국에 내에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소득이 따라 늘어나게 되고 이런 선순환 물론 따라오죠. 우선 여기 그거 이게 그런 건 넣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은 북한에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으니까 통일이 되면은 살살 거다 이러는데 이 지구상에 남북한보다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쎄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나라는 다 발전했느냐? 그걸로 해서 그거 아니거든. 있으면 좋지.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건 아니고 또 그리고 그거는 사회 간접 자원에서 그거하고 결합이 돼서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들어갈 때 그게 도움이 되는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뭐 원석으로 해서 중국에서 털어먹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뭐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빼고 그리고 아주 방향이 틀린 얘기를 한다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저쪽 저렴한 노동력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 이거는 아주 못 쓸 생각이다. 저렴한 노동력은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 북조선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 사람들 자신의 소득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소득을 높여줘가지고서는 저걸 다 망한다. 독일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생산력은 따라가지 않는데 공급을 높여주고 그러면 그 생산성에 놓고 볼 때 그 품질은 그렇게 좋겠는데 단가가 올라가고 안 팔리고 그럼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공급을 올려주고 이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뭐 다른 사람이 그걸 이득을 보느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가는 과정에서 적정한 그 봉급을 받고 임금을 받고 하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걸 못하면 통일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우선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북쪽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만 한 2천여만 명을 우리가 어떻게 건설을 한다고 해봐요. 우리가 감당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 자신을 위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발전해 해주는 거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바로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밖에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되고 생산성 증가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이제 책을 보면서 더 밝혀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큰 것만 가지고 하면 내년 11% 경제성이고 이렇게 된다면 10년 후에는
1인당 부분이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되니까 이걸 통일자체로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이득이 된다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 만드는 방법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관찰이 될 때 대박이 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일이 되면 몇 년 후에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하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1, 2, 3, 4번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실천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통일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니까 먼저 이 자금을 모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냐. 이거를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만 알고 있다가 외형적으로 통일이 되면 그러면 자금도 조성을 하고 이걸 이대로 따라가는 이런 쪽으로 갈 때 대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일 나눔 재단에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2,200억을 모았다고. 근데 2,200억 원이죠. 그러니까 달러로 하게 되면은 2억 달러. 그 세 번에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년 한 1,000억 달러가 넘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통일이 됐을 때. 그런데 거기서 2억 가지고 1,000원짜리가 필요한데 1원짜리 동전 2개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리 해서 많이 통일 비용을 걷어놓고 축적을 했다 라고 하면은 경제 규모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필요 없이 경제 규모를 축소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걷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경제 자체에 주름이 가도록 만들어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다. 이 길로 가는 과정에서 독립했을 때 그걸 자금을 나가는 거가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개. 그러니까 통일 직후의 10년 동안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걸 그냥 다 큰 나라가 됐으니까 통합을 하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경제에 한해서는 계획 경제를 따라서 국책 경제가 세계대에 올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에 한해서만은 분리관리를 하는 거가 꼭 필요하다. 네, 확 섞어버리잖아요. 그럼 독일에서 했던 거 그랬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통일벽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에 됐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쉽게 저쪽에 지금 사는 사람들의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이제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비용 자체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통일 비용의 배가 거기서 바로 커져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통일 비용이 7% 이것도 매년 7% 이것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이게 14% 15% 올라가면 우리는 감당도 못한다. 그럼 통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독일의 경우는 그냥 확 합쳐버렸기 때문에 이런